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행태 분석입니다. 즉,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부동산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으로서 권리신고서 제출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철회 신청서 제출 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본 영상은 입찰 보증금 몰수액이 매년 수백억 그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행태 분석을 자칫 잘못하면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손해볼 수 있기에 경매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으로서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입찰 보증금 몰수액이 매년 수백억 원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1편 영상에서는 입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즉, 본인이 입찰할 금액이 1억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매 기일 당일날 매각 기일 당일이지요. 경매법정에서 1억 원 쓴다는 것을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입찰자는 눈물 머금고 경매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포기를 한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 입찰자 본인의 법원에 납부한 입찰 보증금 10%는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2편에서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입찰자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자칫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권리신고가 있고요. 배당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임차인, 즉 대학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멸기준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전입신고한 그런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서만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공이 조금 약한 경매인들은요, 때로는 봐가지고 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를 제출했구나, 그럼 이 사람 배당 받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 들어갑니다. 입찰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즉, 권리신고서만 제출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법원의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만약에 2억 원이다. 근데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류하였을 경우는요, 낙찰자는 이 2억 원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쏜 금액, 입찰한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권리신고만 한 거예요. 그럼 권리신고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자기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즉,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이런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임차인이에요 라고만 의사표시라 했지, 임차인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 얼마 줘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니까 배당 요구는 또 뭐냐,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경매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배당 요구란 것은 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내 전세 금액이 얼만데 확정일자는 언제 받고 전입신고는 언제 하였는데 내 보증금 돌려줘요 라는 그런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즉,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니까 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행태 분석, 이거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매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자칫 잘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봐서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손해본다. 그래서 제가 1편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2편에서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예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지정 공고를 해줍니다.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는지 아니면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경매정보지를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식이 어딨냐? 그러니까 법원 경매 절차는 대법원에서도 일부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대법원 홈페이지입니다. 좌측에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십니까?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지요.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바로 가기 밑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박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박스가 나오는데 이 박스 여상에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법원 경매 정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법원 경매 정보. 이걸 또 클릭하시면 돼요. 법원 경매 정보. 그러니까 경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매 정보지 1년 열람 하시려고 그러면 돈 100만 원 돈 또 들어갑니다. 비싸지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요. 경매 물건에 대한, 검색도 되고요. 또 매각 통계도 되고요. 경매 지식 해가지고 특히 경매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경매 용어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 서식에서 보시니까 맨 위에 권리신고 및 신청서 나와 있지요. 35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언제까지 법원의 공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니까 임차 부분이 어떻게 되고 보증금액이 얼마고 배당요구 금액은 어떻게 되면 점유기간은 어떻게 되고 전입날짜는 언제면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받았다 유하면 언제 받았다 말이죠. 또 임차권 등기를 했느냐 전세권 등기를 했느냐 계약일은 언제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고 입주한 날짜는 언제나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뒤에다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카피본이죠. 한 통하고 주민등록 등 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서 한 통을 첨부해가지고 법원의 공관 배당요구 종기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서식에서 보면요. 임차인 등이 권리신고서를 제출한다. 권리신고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신고서는 어떡하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권리신고합니다. 이게 권리신고서입니다. 결국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배당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내 받을 거예요. 왜 권리신고나 하느냐? 간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사건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 사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2억 8,900만 원이란 말이죠. 화면을 좀 더 크게 할게요. 1차 감정 가격이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2억 6,100만 원 썼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낙찰 가격은 상당히 높단 말이지요. 입찰자 4명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은데 불허가 이건 아마 이분이 법원에다가 불허가 신청 안 하면 또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또 그전에 누가 1억 6,500만 원에 90%에 낙찰된 것이 57%에 낙찰 안 됐습니까? 더 싸게 낙찰돼 버렸단 말이죠. 더 싸게 낙찰됐는데 왜 이분이 대금 납부를 안 하셨을까요? 대금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은 1억 6,184만 원의 10%인 1,618만 4천원, 1,618만 4천원 입찰 보증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이분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2일 날 1억 6,184만 원 이분 같은 경우 전낙찰자입니다. 전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안 했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요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그대로 금액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요 유찰의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매각기일 날 2억 8,900만 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가격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입찰 안 하게 되면 이 금액 대비해 가지고 법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20% 내지 30%의 금액을 깎아서 저감을 해서 다시 경매를 진행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1,618만 4천 원을 왜 포기를 했을까? 밑으로 한번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깐 내려가 보니까
건저당권 2018년 6월 5일자 건저당권이 소멸기준 권리입니다. 그런데 박모 씨라는 분은 2017년 6월 29일 전입신고했죠. 그러면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약 한 1년 먼저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분의 전세 보전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당 없으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임차인 이분이 2019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하였으나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배당 요구만입니다. 그러면 권리신고는 한 거예요. 권리신고는 했는데 난 배당 요구는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2천만 원은 누구한테 배당받는다? 이분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낙찰자한테 2억 2천만 원 받을 거예요. 자, 이분이 자 보십시오. 2019년 10월 21일자로 해서 배당 요구만을 취소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자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이고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자라 이분은 배당 요구만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언제 입찰하셨죠? 2020년 7월 달이죠. 또 이분은 언제 입찰하셨죠? 2020년 11월 달이죠.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분이 1년 전에 2019년 10월 21일 날에서 배당 안 받을 거라 이거지. 배당 경매 절차상이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만 보면 충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년 전에 이런 이 사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억 6천5백만 원을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1억 6천5백만 원을 줬습니다. 써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 3억 8천5백만 원이 이분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8,900만 원이죠. 물경 이 금액 대비해서 1억 원 더 높게 금액을 쓴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 2억 8,900만 원짜리를 3억 8천만 원 정도 3억 8,500만 원 정도 주고 매입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618만 4천 원은 아이고 포기해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디를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냐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보시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그것도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서만 취소를 하고 권리신고는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것이지요. 이러했을 경우는 그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배당 절차에는 참여는 안 되는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자기 전세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경매 투자자는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 금액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행태가 과거 10년, 20년 전에도 이런 행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21년 3월 현재도 있고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경매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고등수학을 푸는 것은 그렇게 과연 어렵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잠깐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은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이런 실수들을 범하니까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편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3편과 아마 제가 4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한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어차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그 신청 자체를 철회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나 안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나방처럼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겁니다. 또 4편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야 입찰 들어가세요.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배당 요구 안 했으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100%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하거든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게 입찰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이구야 하면서 입찰 보증금
포기를 또 하나 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딱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내공이 조금 약하신 분들, 야, 이거 봐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네. 야, 그럼 이 사람 배당 받겠네. 쑥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